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오빠 문혜룡 대표의 자녀 양육,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 자료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 특성 생각하면 왜 이 자녀 양육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그렇고 또 미래 사회는 암기보다는 이제 사고력이 훨씬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입시 경쟁은 치열하고 출산율은 낮고 이런 여러 도전 과제들을 이 자료가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또 부모로서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써야 하나. 네, 그런 통찰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 보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중학교 첫 성적표 받고 충격받거나 아니면 진짜 잘하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평범해지는 거 보고 후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자는 계속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도대체 왜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게 핵심은 기회의 창이 생각보다 빨리 닫힌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러니까 사춘기 바로 전이죠. 아, 초등학교 4학년이요? 네, 그때가 부모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인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봐요. 뇌 발달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랄까 뇌 발달의 황금기면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 습관이나 사고력, 특히 수학 기초 다지기의 진짜 최적기라는 거죠. 와, 부모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인데 사춘기가 딱 오면 뇌 구조 자체가 막 리모델링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반을 꽉 잡아줘야 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요즘 아이들 환경 보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게임 중독은 뭐 쓰나미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AI 시대 되니까 단순함기는 이제 별 의미 없고 사고력이 중요해지고 그렇죠. 거기다 사교육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심지어 가족 해치우기까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 딱 끊어내는 힘, 그 절제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절제력 그리고 사고력 이걸 키울 최적기가 바로 그 사춘기 이전이라는 거고요. 네. 그럼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꽤 흥미로웠어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가 조기 수학 교육, 그리고 꾸준함이에요. 한 6, 7세, 늦어도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학을 시작해서 그냥 꾸준히 많은 문제를 풀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푸는 기술 말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고력하고, 여기서 수학 체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학 체력이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좀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런 정신적 지구력이랄까요? 그걸 기르면 이게 또 자존감이나 면역력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는 학습을 약간 노동처럼 보고 용돈이나 게임 시간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하고요. 아, 노동으로 보고 보상을요. 흥미롭네요. 또 다른 전략은요? 두 번째는 신앙 교육을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사춘기 전에 뭐 말씀 암송이라든지 가정 예배 같은 습관을 통해서 저자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이 마음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중독 문화를 이기고 절제력을 기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하거든요. 신앙교육이 절제력과 연결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리더십, 특히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요. 아빠 리더십 아래서 아이가 부모를 좀 신뢰하고 따르게 이끌어야 한다. 그러면서 때로는 좀 단호한 훈육도 필요하다. 이걸 목줄이라는 좀 강한 비유를 쓰면서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줄이요. 좀 세긴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이 자존감이나 면역력이 충분히 좀 쌓인 다음에 그 후에 전력적으로 경쟁 구도에 노출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듣다 보니까 저자가 자기 첫째 딸 이야기하면서 사춘기랑 휴대폰 문제 때문에 결국 수학을 놓쳤다. 이런 후회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서 그런지 더 와닿는 면이 있죠. 네, 그리고 공동육아 이야기, 뭐 비용 절감이나 서로 돕고 아이들 사회성 키우고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도 있고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공감할 만한 지점들이 많아요. 자,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결국 이 복잡하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또 능력 있게 키우려면 어릴 때, 특히 사춘기 이전, 그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이나 사고력, 특히 수학을 통한 사고력 같은 핵심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던져볼 만한데요. 이 시기를 놓쳤을 때 아쉬움이 단순히 성적표 숫자에만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 교육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당장 눈앞의 학업 성취보다는 좀 더 이른 시기에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역량을 형성하는 데 더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접근법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과 관련해서요, 자녀 교육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법이나 영재교육법이라든지 사교육 없이 아이를 키우는 노하우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요, 헤아림 자녀 양성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헤아림 라디오나 유튜버 오오빠 문혜룡 채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